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신의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김필수입니다. 로봇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모빌리티 회사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일반 자동차의 개념에서 확대 개념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예전에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이 세계 5대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이름을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뮌헨으로 옮겨가서 IAA 모빌리티 쇼. 모빌리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제작사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는 UAM 같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로봇도 구현이 돼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 다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자동차 제작사가 로봇에 뛰어드는 이유는 세계 최초로 제일 처음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선을 보이는 것이 혼다의 아시모예요. 혼다 아시모가 사람 아기 키만 해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얘가 걸어다니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물건을 들고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건데, 그럼 선두주자면 지금도 기술력이 1인가요? 혼다가 그때는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기술 진보가 안 되면서 아시모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가 나중에 보면은 장거리를 뛸 때 보면은 뒤로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하는 이유가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이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 차하고 기술이 똑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봇을 발표하는 이유도 이 앨런 머스크가 볼 때 자기네 테슬라 차량이 이 오토 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나 이런 것들 기능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통합 칩을 이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또 러닝 룰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기술, OTA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거를 그냥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차 대신 바퀴 대신 발을 갖고 움직이는 로봇에다가 이 기술을 구현을 하게 되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어가느냐 아니면 서서 가느냐 뭐 그 차이로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봇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내년에 나오는 프로토타입도 앞에 안대 얼굴 모습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얼굴이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매니저 있죠. 삼각형 네모 이거 있죠. 얼굴 시커먼 거. 그거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다 옷만 입혀놓으면은 아마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죠. 징그러운데요. 오징어 게임 2에 이 현대차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을 집어넣은 빨간색 옷을 입은 관리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총은 안 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자가 나올지 모르죠. 네. 오징어 2에서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PPL 많이 넣잖아요. 현대차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리자로서 빨간색 추리닝을 입은 옷을 입은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대자동차의 승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요. 현대차한테 빨간 옷을 입혀서 감독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일반 관리자 사람하고 섞어서 넣어라. 아마 파격적인 홍보가 될 거예요. 교수님 아이디어가 번뜩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대화를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자의 특장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는 각각의 분야가 좀 공고해졌달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야인데 UAM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물류는 2026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객으로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테슬라가 UAM을 준비한다. 이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현대자동차의 또 승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 같은 때는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면서 융합에 대한 것들, 저가의 동체 합종 연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고 또 3년 전에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의선 당시 수석 부회장도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50%는 차를 만들지만은 30%는 UAM,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이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고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UAM 발표를 아무도 안 했거든요. 왜 안 할까요?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이거를 그림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UAM을 테슬라가 안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해서 발표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실제로 우주인들을 태워서 외계로 나가서
여행객 몇 명 싣고 들어오는 거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가지고 특별한 로켓 기술을 가지고 회귀시켜서 그걸 재사용하는 이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UAM에 대한 것들은 아마 시장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 전에 똑같이 테슬라 복과 같이 발표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먹거리 중에서 더 일반 자동차와 더불어서 두 번째의 세컨 먹거리가 UAM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보다 훨씬 더 시장이 크거든요. 네. 이걸 포기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미 발표를 하고 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계 가전 전시회 CES 전시회에서도 샘플을 전시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에 대한 구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관련 기술도 노하우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UAM에서 가장 빠른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테슬라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위의 문제라기보다는 테슬라 선수가 참여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경쟁을 붙이는 건 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타이밍 저희가 또 기다려보면서 테슬라가 UAM 관련된 사업 소식이 발표가 된다면 저희 모빌리티 M트렌드가 언제든지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거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UAM 사업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앞선 기술력을 가져야 하는 우주여행 사업에 더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는 우주여행 관련된 뭐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거 지금 당장은 돈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기술 수준이 이 대한민국의 아직 우주 관련 산업은 많이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가장 낙후돼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가 10월 말에 발사를 해서 세계 이 뭐 8번째 10개 국가 이내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액체 엔진, 고체 엔진 개발이 다 끝나고 또 요번에 최초로 3단 로켓을 독자적인 모델을 가지고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기술이 민간 차원에서 내려오기에는 아직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주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이 직접 들어올 이유도 없고 네. 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주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기술 수준도 아직 되지가 않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건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얼마만큼 우주 관련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각도로 한번 따져보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테슬라가 주력을 하고 있고 특화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가정용 파워 월 매출 성장세가 미미하지만 유지하려고 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메가팩 매출 성장세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또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왜 현대차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관련 부분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큰 차이가 있어요.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했지만은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집중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두 가지 쌍두마차를 가지고 공동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너지원만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만 틀리다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일반 배터리라고 해서 독에다가 물 집어넣는 거예요. 물 퍼쓰는 방식이 이제 배터리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방식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돼서 물이 나오고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일종의 소형 발전기인데,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만 틀린 게 수소차고 전기차예요. 나머지 60~70%는 부품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쌍두마차로 진행하는 게 현대차인데, 테슬라는 오직 전기입니다. 수소는 정신 나간 짓이다. 앨런 머스크가 본인이 일단 수소에 대한 것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것들이 100%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궁극의 차이인 건 맞지만은 지금같이 너무 올인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소의 발생, 이동, 저장 해결된 게 없어요. 그리고 궁극의 차이긴 하더라도 수소를 부생수소라든지 또는 천연가스에서 계질화시켜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은 한정적이다. 그리고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수소 충전소가 없으면 수소차를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 관련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산업용, 가정용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기에너지는 단점이 커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배터리에 저장을 하더라도 오래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소는요, 탱크에다 오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에너지원을 쓸 수가 있어. 네. 에너지원을 다원화한다는 측면에서 전기 하나만 갖는 것보다 수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가 갖고 있는 그림은요, 수소차 넥소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만 넥소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기술 이 정도야 라고 해서 판매하는 거지 이게 본래 목적은 아니에요. 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는 그렇죠. 큰 그림이 있네요. 그렇죠.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수소 모빌리티 쇼를 전시를 하면서 국내 13개의 그룹 또 2개의 개인 기업까지 합쳐서 15개가 수소 기업 협의회를 결성을 했지 않습니까?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부터 공급 방법, 이동 방법, 또 마지막 수요처는 어디 쓰는 건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건데, 현대차의 그림은 넥소라는 차를 판매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기술 확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요새 뭐 액션트라고 해서 재작년에 스위스에다가 수소 트럭도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세계 최초의 양산형 모델. 근데 최근에 아마 보셨겠지만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용 소형 발전기로 만들 수가 있고, 네. 산업용으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필요한 어떤 특수한 비상 지역이나 또는 이제 오지 같은 데다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때 전기 에너지만 배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수소를 가지고 아예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소형, 중형, 대형 발전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테슬라 자체는 전기에너지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라든지 또 스페이스 X 같은 우주 관련 산업은 또 별도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탄환열차 같은 것도 좀 틀린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동수단 중에서 주로 전기에너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는 중단거리형, 무공해 지역, 또 수소에 대한 것들은 장거리형, 대용량, 건설기계를 비롯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소 경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해서 아예 수소에 대한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미래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그림이니까 훨씬 더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도 좀 더 다양하고 큰 확대된, 즉 테슬라가 보는 것은 차 개념으로 보면 나무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산을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공급 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차별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테슬라 쪽은 전기로 한정,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수소 관련된 생태계 구축,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네. 내수 시장에서 선점할 곳은 과연 어딜까요, 앞으로? 역시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는 테슬라가 독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게 하면서 수익 모델이 이거가 주력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준비, 지금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고 내연기관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현대차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가 높은 기업은 현대, GMP,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의 EMB가, MEB죠. MEB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GM도 가지고 있고 테슬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모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테슬라의 독주가 올해 들어와서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대항마가 너무 강력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올해거든요. 올해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게 역전 현상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 4분기까지 아마 누적 대수가 되면은 내수 시장 확실히 바뀐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 이런 완성도 좋은 현대 기아차 또 제네시스의 전기 모델들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헤쳐가면서 공급하느냐가 아마 이 전기차의 어떤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가 좌우가 되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에 전기차의 보급 대수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상위권으로 많이 뛰어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5, 6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 3위권 이내로 뛰어 올라가는 게 내년,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현대차의 가치를 올려주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면서도 그때 되면은 2026년에 UAM 그 상용 모델이 나오고 일반 뭐 물류에 관련된 UAM이 나오고 2028년에 승객용이 나오거든요. 또 내년 말부터 스트레치라든지 아마 로봇까지 부각이 되면은 내년, 내후년에 현대차 그룹의 가치나 보는 이 시각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2023년 정도 되면은 아마 이런 여러 가지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대차의 가치가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장점이 숨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점을 향후 한 2년 정도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020년대에는 미래 세계에서만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게 현실화가 되는 그런 한 10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선점할 수 있는 기업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또 M트렌드와 계속 꾸준히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